세계 경제가 1970년대 이후 50년 만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게 될 것이라는 공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 세계 확산 사태와 더불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장기간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 같은 우려가 이미 현실화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은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지속 상승하는 현상입니다. 1970년대 중동 산유국의 석유 공급 제한 및 가격 인상으로 오일 쇼크가 발생한 때가 대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시기로 꼽힙니다. 세계은행은 7일 세계 경제 전망을 발표하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월 4.1%에서 2.9%로 크게 하향 조정했습니다. 데이비드 멜페스 세계은행 총재는 세계 경제가 미약한 성장과 높은 인플레이션이 장기화하는 시기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성이 높다고 경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은 내년과 2024년에도 세계 경제가 각각 3% 성장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멜페스 총재는 전 세계적 투자 악화 등으로 향후 10년간 저성장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OECD도 8일 경제 전망을 내놓고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예측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전망했던 4.5%에서 1.5%포인트 대폭 낮춘 것으로 세계은행보다 하락폭이 컸습니다. OECD는 회원국들의 올해 평균 물가 상승률 전망치 또한 8.8%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2월 예상했던 4.4%의 2배 수준입니다.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3%에서 2.7%로 내렸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1%에서 4.8%로 올렸습니다. 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 경제는 0.6% 성장하는 데 그쳤습니다. 4월 발표된 성장률 속폭치 0.7%보다 낮아졌습니다. 원유 가격이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미국의 에너지 관련 종목들과 우리나라 에너지 관련 종목들의 흐름도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S오일은 원유 가격이 오르면 정제 마진이 늘어나면서 이익이 크게 늘어날 수 있는 업종입니다. 이미 1분기에 엄청난 이익을 달성했습니다. S오일은 아람코가 대주주이고 이익이 크게 늘어나면 배당도 크게 늘립니다. 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언제까지 강세를 보일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주들 중에서 찾아보면 아주 저평가된 종목들도 있고 이러한 종목들은 높은 배당률과 저평가 매력 그리고 하락장 방어 효과까지 갖춘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은 관심을 지속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 가격이 지속 상승하면 친환경 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관심도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 경기 침체는 안 좋은 소식임에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은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죠. 항상 이번에 등장한 위기는 이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경기가 호황이라는 소식을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흔들리는 바람에 꺼지는 촛불이 아닌 바람에 오히려 강해지는 모닥불이 되어야 합니다. 정부가 국내 로봇 산업의 사업 모델 확장 등을 위해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 혁신 로드맵 2.0을 올해 하반기에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로봇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는 고성장 산업으로 세계 시장이 2021년 784억 달러에서 2026년 1768억 달러로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됩니다. 다만 국내 시장 형성이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제적 규제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봇 기업들은 기존 규제 개선 성과에 더해 로드맵 2.0 추진 등 정부의 발빠른 규제 개선 노력에 대한 기대감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백승민 LG전자 상무는 승강기 안전기준 미비로 실내 자율주행 로봇의 승강기 탑승이 어려웠던 사례를 소개하고 로봇 관련 승강기 안전기준 마련으로 실내 배송 로봇, 서빙 로봇, 방역 로봇 등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습니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로봇 기업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로봇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 사업 모델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는 규제 혁파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로봇 관련 기업은 많습니다. 로보로보, 에브리봇, 휴림로봇 등 각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로봇 관련 사업에 투자한다는 이슈와 함께 한 번씩 크게 수익을 주며 주목받았던 종목들입니다. 휴림로봇의 경우에는 900원대부터 기업의 가치가 너무나 저평가되어 있다는 판단에서 이슈가 되기 전 미리 선취매하여 계좌에 담아뒀던 종목입니다. 단기간에 350%의 수익을 안겨준 종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수량은 매도를 한 후 일부 수량만 보유한 상황입니다.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같은 업종의 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종목이 어떤 수익률을 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조금 더딘 종목이 있고 조금 더 빠르게 상승해주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업종이 조정을 받으면 출발하지 못한 기업도 같이 조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같은 업종이라고 해도 조금씩 나눠 분산 투자를 한 후에 큰 수익을 주는 종목을 매도 후 출발하지 못한 종목을 찾아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융통성 있게 매매를 해나가다 보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을 매수할 때는 꼭 손절 라인과 목표가를 설정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초보자분들의 경우에는 굳이 많이 올라간 종목을 단기적인 고점에 접근할 경우 손실 위험에 노출될 경우 손절을 못해 손해가 커질 수 있으니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급등주의 경우에 끝까지 전부 수익을 보려고 하다 보면 수익 기회를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을 하면서 일부는 보유하는 분할 매도를 해나갑니다. 또한 산업이 고성장기에 들어서 두각을 나타내는 기업들이 완전히 자리 잡기 전까지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수 있고, 이에 재무구조와 기술력 있는 종목들이나 로봇에 들어가는 반도체 등 소재 관련 기업들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테슬라와 수조원 규모의 카메라 모듈 공급 계약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 삼성전기가 향후 테슬라 전기차에 납품할 카메라 모듈에 대한 시장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업계에선 이번 테슬라의 수주전에 삼성전기뿐 아니라 대만 업체들도 뛰어들어 치열한 경쟁이 펼쳐졌을 것으로 관측돼 삼성전기의 카메라 모듈 기술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 커지는 모습입니다. 삼성전기가 이르면 내달 테슬라에 공급하기 위해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하는 카메라 모듈은 500만 화소를 지원하는 4.0 버전입니다. 이는 기존 100만 화소인 3.0 버전보다 화질이 무려 5배 이상 높은 고사양입니다. 자동차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은 자동차의 두뇌 역할을 하는 프로세서로 보내는 부품으로 화소가 좋아질수록 도로 신호와 표지판, 장애물 등 왜곡 없이 보이게끔 돕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기는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렌즈와 액추에이터를 자체적으로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고객이 원하는 방향으로 제작이 가능하고 카메라 모듈에 문제가 생길 경우 부품 결함에 대한 대응력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기는 지난 2010년 차량용 카메라 모듈 시장에 첫 진출했습니다. 그동안 테슬라 전기차에 장착되는 카메라 모듈 공급 비중은 삼성전기 30%, LG이노텍 70%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테슬라 수주로 삼성전기는 80%, LG이노텍은 20% 선으로 뒤집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전기차용 카메라 모듈은 전장 부품 시장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는 자율주행 기능이 포함된 전기차 시장의 성장폭이 커지면서 카메라 모듈의 중요성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관측됩니다. 키움증권 김지산연구원이 작성한 삼성전기 리포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우려에도 불구하고 실적은 양호하며 하반기 긍정 포인트에 주목해봐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예정이고 올해 역대 최고 실적 전망에 비해 PER 9.5배로 밸류에이션 지표는 역대 최저 수준인 만큼 하반기 긍정적인 포인트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합니다. 패키지 기판은 서버용 FC BGA 시장에서 본격 진출하는 동시에 ARM 기반 M2 프로세서용 기판의 공급을 주도하며 고부가 제품 위주의 생산 능력 증설 효과가 더해질 것입니다. 광학통신 솔루션은 자율주행 카메라 시장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하고 신형 폴더블폰 확판 과정에서 카메라 화소수 상향과 함께 판가 상승이 예상됩니다. MLCC는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재고 조정이 길어지고 있지만 5G, 서버, 전기차 등과 관련한 산업용 및 전장용 수요가 견조하고 3분기에는 중국 스마트폰 신모델 출시 효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뮤라타 등 경쟁사의 주가 반등 추세와 역동조화가 심한 모습입니다. 삼성전기도 주식시장이 고점을 형성한 이후 함께 조정받으면서 지속해서 조정을 받는 중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다시 한번 스마트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면서 관심 종목이었던 모트렉스도 오늘 상한가를 달성했습니다. 자율주행과 스마트카에는 필수적으로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 모듈이 필수적인 요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시장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은 어느 정도 성장성의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자율주행 자동차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로 인해 시장은 더욱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트상으로는 지속 흘러내리는 모습이지만 성장성이 없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에서 하락을 마무리하면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 성장하면서 장기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주가가 빠지면 오히려 조금씩 담아두어야 하는 종목들입니다. 다음은 대신증권 박강호, 신석환 연구원이 작성한 LG이노텍 리포트입니다. 전체 영업이익과 매출은 2022년 최고 실적 경신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장형 카메라의 매출이 2023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분기 깜짝 실적 배경은 강학솔루션의 믹스 개선 및 환율 상승의 효과로 영업이익률 9.1% 개선, 애플의 아이폰 판매량 둔화를 추정하나 아이폰 13 프로 맥스 등 고가 스마트폰 판매량은 호조, 여기에 평균 공급 단가 상승, 애플의 높은 점유율을 바탕으로 경쟁사 대비 차별화된 실적을 시현 중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패키지도 고부가인 SiP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해 믹스 개선과 매출 확대로 높은 영업이익률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 눌림목을 형성한 후 다시 한번 상승해주는 모습입니다. 유튜브를 통해 공부한 후 1년이라는 시간을 지속 괴롭힌 종목이지만 이슈를 받으면서 상승하기 시작하니 금세 좋은 수익이 된 종목입니다. 가치 대비 저렴하게 거래되는 종목들은 지나고 보면 결과로 그 보답을 해주는데요.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지 못해 많은 투자자들이 상승 전 포기하거나 상승 초기 단계에서 약수익에 매도를 하면 큰 수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믿고 바닥에서 매수했다면 지루한 시간을 견뎌야 하고 지루한 시간을 견뎠다면 충분한 상승으로 큰 수익을 봐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어떤 위치에서 매수해 보유하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좋은 종목이 누군가에게는 나쁜 종목이 될 수 있습니다. 워낙 바닥에서 매수해 평균 단가가 낮으므로 여유있게 보유해 보려고 합니다.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화되면 시장이 지속 확대될 수 있고 시장 내에서도 인정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는 중간중간 조정을 거칠 수도 있겠지만 충분히 장기 투자로 좋은 종목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어려운 시장에서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